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브런칭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 직원분들 동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브런칭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저희 두끼 떡볶이 김관훈 대표님, 예, 좋은 저희 토크 콘서트 시작을 했고요. 이제 2부 순서로 스트라이크 존의 김효겸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딩 콘텐츠의 김효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자로 개건 사회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FC의 윤기원 매니저고요. 지금 컨퍼런스 스텝으로 운영하는 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8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제1회를 저희 이 지금 일산 킨텍스 박람회에서 한쪽에 컨퍼런스 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줄 수 있는 객석을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그제 진행했던 컨퍼런스는 첫째 날에는 약 150명, 180명 정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튿날도 100여 분의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포럼 내에서 뭔가 행사를 하면 네, 저희 거라서 제가 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저희 공유FC 포럼에서 3년이 좀 안 된 시간 동안 약 51차례 포럼을 해왔고요. 월 2번씩 직장인들이 밤마다 모여서 술은 하나도 입에 안 대고 공부만 하는 그런 지식 커뮤니티였는데요. 그 커뮤니티가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면서 커뮤니티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우리의 지식들을 총알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컨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통해서 한번 널리 알리자, 우리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자 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그제와 어제 열렸던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프랜차이즈 종사자들 대상으로 했던 강연 세미나였다면, 오늘 마지막 행사는 예비 창업자들이 주로 들을 수 있는 브랜드 론칭 히스토리 팟캐스트, 브런칭 팟캐스트와 오후에 이따 1시부터 시작될 프랜차이즈 IR이라고 해서요, 예비 투자자이신 예비 창업자분들을 모시고 브랜드 홍보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저희 행사에 특히 브런칭이 오늘 시즌2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 방송 형태로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시즌2 하는 동안 30분의 정말 내노라 하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왔다 가셨고요. 오늘은 그 아예 절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프랜차이즈는 약 70에서 80%가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신데요. 오늘 정말 특이한 저희에게는 좀 더 낯선 서비스 형태의 프랜차이즈 대표님, 특히나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브랜드를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서두가 길었는데요. 김효겸 대표이사님 그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딩 콘텐츠에서 스트라이크 존 브랜드를 론칭하고 있는 김효겸이라는 사람이고요. 저희 스트라이크 존은 누구나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잠시만 계속할까요? 아,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행사장에서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예, 질문을 다시 할게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딩 콘텐츠 회사에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브랜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김효겸 대표이사입니다. 일단 저희는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거는 다 같이 함께 즐거운 공간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야구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공간에 가치를 불어넣자라는 브랜드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크린 골프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다들 소위 말하는 닭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500원씩 내고 그 공 한번 나오면 치고 이랬던 거를 21세기형에 맞게 각종 기술들을 CT라고 하죠. 컬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21세기형 야구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저희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뉴딘 콘텐츠라는 회사가 모회사가 있는 거죠? 예, 저희는 골프존 뉴딘 홀딩스라는 그 지주 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자회사입니다. 네. 저희 본사는 뭐 많이 알고 계시듯이 스크린 골프로서 어떻게 보면 골프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연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비골프 계열의 다른 어떤 컨텐츠들과 다른 공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뉴딘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뉴딘이란 이름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뭔 뜻인가? 여기서 이제 뭐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네. 몇 가지 굉장히 좋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상표 회사 등록이 안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네. 새로울 뉴, NEW에 D는 골프존의 DNA, 그 다음에 디멘존, 그 다음에 딜라이트 이런 네. 공간에 즐거움을 주는 골프존의 DNA를 새롭게 창출해서 IN 끌어들이다 안으로 집어넣다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네. 이거 만드신 분이 되게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네. 예. 네네. 저희 대표님 이력이 뭐 좀 특이해요. 일단 아까 살짝 발음 때문에 약간 해물 좀 생각이 날 건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공부를 대학을 다른 곳에서 외국에서 졸업하셨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춘기 시절에 그 광고 편집하는 곳에 잠깐 그 선배의 그 심부름 비슷하게 갔다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요? 아니요 그냥 심부름 비슷하게 심부름이요? 갔다가 진짜 심부름이요? 예, 거기 모니터가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되게 젊어 보여도 나름 그렇게도 뭐 젊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한 벌써 젊은 편. 네, 30년, 35년 전쯤 됐죠. 그때 갔는데 TV 모니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이렇게 뭐 나사 항공사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15살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봤더니 이제 광고라는 거를 편집하고 이런 편집실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그 질문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 뭐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연극 영화과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작이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연극이라든가 혹은 연출 쪽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교가 100%였고요. 유일하게 서울 예전에서만 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 SNS나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라 이런 공유 FC 같은 것들이 없어서 네네. 아름아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저는 이제 호주에서 가서 영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영화 전공이요? 예, 영화 전공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예. 돌아와서 이제 영화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사실 돌아오기 전에 이제 호주에 SBS라는 그 스페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하면 거기는 이제 다민족 국가라서 네. 그 민족의 그 인구수 분포만큼 방송 시간을 할당해주는 그 공영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한국인이 그 한 3%가 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2주에 영화 한 편 정도 한국 영화를 그 송출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민족 국가들 출신의 직원들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몇 개월 있다가 네.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한국 영화 갖고 오면 그 번역하고 제가 이제 자막을 집어넣는 일을 하다가 예.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과 상의 끝에 교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90년대 후반 IMF쯤이었는데 돌아가라. 근데 그때는 한국의 영화가 굉장히 지금보다 좀 수준이 많이 낮고 점유율도 굉장히 낮았을 텐데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영화를 좀 하려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돈을 너무 못 벌어가지고요.
아, 한 그쵸. 1년 반 동안 뭐 한 그 당시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걸어 다니고 지금보다 한 15kg 정도는 빠졌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아 이거를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어떤 그런 화면에서 드러나는 멋진 영상과 음악이 어울리는 어떤 작업을 하기보다는 생계에 좀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영화 쪽에 알고 지내던 선배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분들도 방송이나 광고 쪽으로들 많이 넘어가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소개로 해외 그 당시 이제 아침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영어를 좀 이제 바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영어를 좀 한 상황이어가지고 그 가이드 겸 뭐 조수 겸 뭐 예. 이래가지고 룩셈부르크 상국을 이제 제가 갔다 온 뒤로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뭐 시험을 봐도 되고 뭐 너 같은 경우에 경력직으로 들어와도 되고 뭐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한 10여 년 넘게 했죠. 네, 방송국 PD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간 회사가 골프존이라는 회사인가요? 그 전에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했고요. 네. 예. 그리고 6년 전에 이제 골프존에 저희 사실 이제 뭐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전공을 했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 생각이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그 호주에서 공부할 적에 영어 이름이 월트였어요. 월트라고 진 이유가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고요. 네. 그냥 미키 마우스로 유명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세계 최초의 무성 영화에다 음악을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계 최초들을 많이 한 어떤 선구자적인 분이셔서 영어학도로서 월트라는 사람을 좋아했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분의 회사 물론 지금의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같은 거는 그분이 키우신 건 아니지만 그분의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컨텐츠가 영상 플러스 기존의 어떤 컨텐츠 캐릭터 이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뭐 홍대 이제 경희대 뭐 이런 데 거치면서 지금 관광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홍대에 있을 적에는 저희 이제 지금 현 회장님이 그 상장하기 전에 저희 동기셨고요.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네가 우리 회사 와서 예전에 알던 회사가 아니라 예전보다 많이 커졌으니 골프 관련된 테마파크나 리조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조인을 하게 됐죠. 예. 그 학교에서 만났지만 대표님의 어떤 이 회사가 이제 커져가고 꽤 알려지고 커져가는 시점에 대표님을 모셨을 때 대표님의 어떤 큰 장점이나 어떤 그런 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영입 제안을 했을 거잖아요. 자기 자랑을 자기 말 입으로 한번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멍석을 깔아주시면 되게 예, 예. 한도 꺾듯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네네. 저는 약간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그렇고 약간 노마드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뭐 호기심 천국이라는 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발 투수라는 별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요? 선발 투수. 그러니까 일단 선발 투수는 무조건 가운데다가 새롭게 항상 새로운 시작. 거기에다가 어쨌든 5회말까지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다 꺾어놓고 그냥 중간 게이트나 마무리한테 넘겨주고 물론 완투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만큼 저는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하는 걸 좋아했고 새로운 곳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여행을 한 2번, 3번 정도 했는데요. 3번 정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벌써 이제 뭐 그것도 한 30년 전인데 자전거 타고 해남으로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인데 한 달 정도 여행 다니고 가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노가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네네네. 예, 노가다, 예, 노가다를 한 달 뛰어서 그 당시에 뭐 MTB나 뭐 이런 자전거도 없을 때 자전거를 사서 여비를 만들어서 한 달 여행 정도 다녔고 호주에서도 제가 공부 마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농장에서 소위 말하는 거지같이 생활하면서 호주를 한 3달 정도
여행을 돈 벌어서 여행하고 또 돈 떨어지면 서양 애들은 그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아시안 사람으로서는 잘 안 하는데 약간 히피 같이도 살아봤고 40대 초반에는 뭐 요새는 좀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유명했던 순례자의 길이라고 네. 그 도보 여행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한 840km 되는 길을 배낭 메고 걸어도 가봤고요. 그리고 뭐 기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한 90여 개국 정도를 일 때문에 아니면 여행 삼아 돌아다녀 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저희 현 회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아마 좀 높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을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6년 전에 이제 골프존이라는 회사에 조인을 하게 됐죠. 그런 그 지내오신 그런 스토리나 이런 내용들이 볼 때 좀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나요? 그런 액티비티를 통한 어떤 그런 경험, 예, 그런 것들이 아마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는 뭐 창의력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뭐 다작을 했습니다. 방송을 할 적에도 뭐 웬만한 PD들보다 한 3-4배는 더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때 생긴 습관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항상 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염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음료에 대해서 뭔가를 맡으면 이거를 해결될 때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지나면 그냥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담아두고 나면 언젠가는 그 데이터가 저한테 가치 있는 데이터로 변하는 시점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 되게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야구 사업 스트라이크 존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얘기를. 근데 그 친구의 처형이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프로야구 감독이셨는데 전혀 그 야구 사업을 하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매칭이 안 되다가 갑자기 야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친구랑 소주 한잔 하면서, 야, 너 우리 또 처형이 이런 사람인 거 몰랐어? 알지? 라고 하면서 그분의 또 도움을 받았어요. 개발할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데이터들을 항상 필요한 순간에 저장을 해놓고 뭐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염을 항상 머리에 두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오늘 같이 이제 뭐 공유 프랜차이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집에 가다 불현듯이 그때 뭐 3년 전에 생각했던 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어떤 면에서 창의력이지, 제 생각엔 그렇게 제가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컨텐츠를 만들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럴 적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희 식구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다만 우리가 익숙한 거에 새로움을 더해야 된다. 익숙한 거에 새로운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컨텐츠 만드는 가치는 익숙함에 새로움을 더하는 거지, 전혀 새로운 거에 새로운 걸로 해보자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창의력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어떤 창의력, 제 나름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별명 예전에 유년 시절 골목대장도 있고 뭐 여행 경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특징들이 또 강점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서가 하나 있으시잖아요. 예. 그 저서를 보면서 이 저서 이름이 대통령 의전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들한테 의전을 잘하시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거든요. 어떤 건가요? 이 저서는 어떻게 쓰신 건가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방송을 하다가 중국에 이제 대학 동기가 CCTV 있는데, 그 당시 중국의 컨텐츠 시장은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집도 다 이사 가고, 저희 애들들은, 저는 중국에서 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국제학교도 안 보내고 그 중국 소위 말하는 공산당들이 다니는 그 학교도 보내고 완전 중국 학교를 보냈죠. 그랬던 시기에 이제 방송에서 알던 선배분들의 권유로,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정치나 이런 쪽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뭐
항상 사회에 대한 불만 뭐 이런 네. 것들이 흔히 있었던 시기여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재미삼아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것들이 연이 돼서 청와대에서 그 행사 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 담당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전이라고 하면 높은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기 뭐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특성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정권이 바뀌면 단절이 되고 좋은 것도 이제 희석이 되고 네. 뭐 항상 나쁜 걸로 표작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행사들이 여태까지 뭐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큰 행사들 좀 많이 했어요. 뭐 G20이라든가 세계 정상의 20명들이 오시기도 하고 해관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이제 총괄 담당하면서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정리하면서 결국 의전이라는 거는 리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뭐 별건 아니지만 좀 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뭐 졸작이긴 하나 그때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그때 같이 그 해주셨던 우리 수많은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네. 작업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지 받은 내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조금 관심이 가는데요. 독서를 매우 좋아하지만 애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은 저희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산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약간은 얌체공이라고 혹시 아세요? 얌체공이요? 네, 네. 이렇게 막 팍팍 튀고 그래서 네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독서도 약간 제가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뭐 팟캐스트니까 좀 거친 표현 쓰면 미친놈처럼 책을 읽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뭐 한 두세 달 동안 정말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러다가는 또 몇 개월 동안 책 근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표현이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에는 서재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주변 TV 주변을 이제 책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 일단 좀 마음이 뿌듯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두꺼운 책을 지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두꺼운 책을 읽었다. 뭐 이런 좀 약간 포만감 같은. 예예예. 그래서 저는 뭐 네. 굉장히 다독을 하거나 진정한 어떤 그 독서 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애증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약간은 다이어트하고 비슷하게 살 좀 뺐다가는 또 다시 찌면 또 다시 다이어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갈증이 되게 올 때 정말 무섭게 읽고 또 어쩔 때는 또 전혀. 그래서 제 그 사무실에도 제일 많은 게 책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복지 차원에서도 한동안은 진행했던 게 책 사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약간은 반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반대고 여러분들이 또 반대해서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주니까 네. 그냥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라면 받침대로 쓰이기도 하고. 라면 예, 받침대. 그래서 그 책에 관해서는 제가 좀 애증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다독하고 이게 집요하게 필요할 때 독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해법을 독서에서 많이 찾으려고 애쓰고요. 역사에서 많이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뭐 인류의 역사를 뭐 대충 따져도 만년, 뭐 기록 역사 5,000년이라고 치더라도 사람의 본성은 저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서부터 사람은 뭐 동물, 뭐 진화론, 창조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약육강식 세계에서부터 인간이라는 동물이 살아왔고 위험을 보면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맞으면 이렇게 몸을 움츠러들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라는 부분들은 역사실에 이대로 계속 동일하게 돌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선배분들이 어떤 선험적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 혹은 역사적인 사실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에도 반드시 적용이 되고 거기 속에서 뭐 옛날 사자성어 온고이신처럼 그 옛것을 받아들여서 현재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사실 그런 현상들이 현재에도 많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간의 심리를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어떻게 어떤 가치관으로 분배할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하면 경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을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내 물건을 사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심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들이 일에 즐거운 가치를 만들어내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딘 콘텐츠라면서 아까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뜻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서술해서 그 회사 이름을 보니까 이제 기술과 문화를 융합해서 컨버전스해서 하는 그런 전문 회사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자회사로 나올 때 바로 대표님으로 합류가 되신 건가요?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골프존이라는 하나의 단일 네. 회사였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사업 부서가 GN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골프존 내부에서 어떤 뭐 그 당시만 해도 골프존은 꽤 큰 회사였고 물론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듣도 보지 못한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의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는 관료주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부서별 칸막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부서를 통째로 들고 나와서 회사를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이제 대표님하고 네. 계속 얘기를 했고 만약에 안 되면 어쨌든 제가 책임지고 회사를 정리를 하던 그런 좀 뭐 우리끼리 한번 A서부터 Z까지 해보겠다라고 예.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대표님의 걸어오신 길이랑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랑 너무 유사해서 이걸 이제 창업 자회사니까 물론 당연히 이게 전문 경영인 올 수도 있고 창업주일 수도 있고 일부 소유권이 있는 경영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건데 그 대표님 가지고 있는 색깔이 이 브랜드에 이 회사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 사실- 회사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아무래도 제 색깔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요. 네. 고맙게도 저희 이제 직원분들 보면 네. 그래도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같이 해주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 이 회사는 저는 업계에 있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2년까지는 아니고 스토리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여기에 신규 사업부로 처음에 막 뽑을 때 법인화가 이제 되기 전쯤인가? 아무튼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회사가 잘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쫄아서 결국은 안 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사업부가 이제 별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면접 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예, 일단 네. 기본적으로 네. 뭐 저는 글쎄요, 뭐 재능, 뭐 천재성,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믿지 않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게 소위 말해서 정직, 성실, 인내, 끈기, 오기 예. 이런 단어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예. 제 스스로도 그러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감언이설로 하기보다는 그냥 뭐 우리는 이렇고 나는 이런 회사 때 대표야. 그러면 이런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할 네. 거면 사람 쉽게 안 죽이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사실이었고요.
제가 그때 하나의 본부를 들고 나가면서 회사를 만들었을 적에도 다짐으로, 그러니까 대표라는 게 그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공유 FC고 프랜차이즈 네네. 뭐 그걸 떠나서 대표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서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는데 결국에서 대표라는 좋은 대표라는 거는 뭐 친절한 대표, 소통 잘 되는 대표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월급을 안정적으로 제때 많이 주는 대표가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한 변함은 없고요.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제도나 시스템이 나라마다 다 틀리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직원들이 그 회사를 선택할 적에 연봉하고 하는 일만 본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유럽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복지 체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복지 제도나 이런 거를 보기 전에 그냥 연봉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보는 거고요. 미국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자체가 복지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의 복지, 그래서 뭐 밥을 잘 준다, 뭐 한다 이런 그런 것까지 다 바라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것도 정답은 없고 그 사회에 맞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저의 정의는 우리 직원들한테 안정적으로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정말 훌륭한 대표고 그냥 안정적으로 줘도 대단한 대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직원들한테도 어디 뭐 새로운 데 가겠다 그러면 뭐 전혀 작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몇 살 더 살았다라는 명분하에 근데 그 업태가 그 네. 회사가 이렇대더라 알고 가라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직원을 받을 적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시크하게.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 이 회사는 사실 저희 본사가 돈이 많은 거지 그래서 큰아버지가 돈이 많은 거지 니네 아버지는 돈이 없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돼서 브랜드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딘 콘텐츠의 회사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그 컨텐츠 저희들끼리는 VSD라고 합니다. Valuable Space Designer라고 해서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야구 브랜드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고요. 그 외에 테니스팟이라는 테니스 연습기구, 그다음에 조이 시리즈라고 하는 아케이드성 그 컨텐츠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세븐스틸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멀티방 형태의 저희가 전국에 있는 한 120여 종의 컨텐츠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VR 계통의 헤드 디스플레이 마운트 HMD를 쓰고 하는 컨텐츠서부터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스트라이크존은 기본적으로 초기 창업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나 고정비는 여타 어떤 F&B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비즈니스입니다. 저희 스트라이크존은 기본적으로 야구 시뮬레이터라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구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서부터 저희는 안전구라는 거를 뭐 돈 한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개발을 했고요. 그 이유는 야구라는 게 아무래도 공이 날아오는 그 업태기 때문에 그 맞아서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가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거나 혹은 연인들이 여성분들과 남자친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일부러 안전구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보면 웬만한 여러분들이 선수 출신이 아니다 하면은 50m 이상 공을 보내기가 힘듭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이제 버프라고 해서 50m 날아갈 거 한 70m 보내면서 재미의 위주의 컨텐츠지 절대 이거는 야구가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건 야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다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에 제공되는 도구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있는 공간은 다 함께 즐겁게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요. 거기에 맞는 컨텐츠와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빨리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저는 100% 시장의 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뭐 다들 이제
아마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소매업들이 굉장히 오래 고생하고 있는 걸로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솔직히 말해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 프랜차이즈 어떤 F&B에 비해서 창업 투자비 한 2배 정도 들지만 고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주방장이 필요하거나 뭐 네. 어떤 스페셜한 스킬이 필요한 분들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알바생으로도 유지가 가능하고 해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뭐 시장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노력 많이 해줬고요. 세상에 없던 기기들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해준 저희 직원들이 네. 49% 그다음에 시장 환경이 51% 그래서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원이 오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아니 그런 수익성이나 노력 뭐 이런 거 외에 뭐 시장의 흐름 같은 게 없었나요? 이 야구에 대한 스크린 야구에 대한 열풍이나 이런 거. 시장의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전체 비임금 근로자라는 하는 분들이 한 680만, 그 중에서 자영업자분들이 한 570만 정도라는 뭐 불확실하지만 그런 통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프랜차이즈가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프랜차이즈들의 거의 8, 90%는 F&B에 네, 맞습니다. 그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조금 그 시장에 있어서 그 창업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F&B 위주의 시장보다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손님 상대와 함께 같이 잘 할 수 있으면 시장에 충분히 가능성을 있다고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런 트렌드에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 브런칭에 다녀간 30여 분 대표님들 중에 서비스 업체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있으셨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만큼 다 F&B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F&B 프랜차이즈와 이 서비스 프랜차이즈의 어떤 큰 차이점 그리고 장점, F&B 쪽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생각 같은 것들이 있나요? F&B 프랜차이즈와 저희의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F&B 업분들의 나름의 노하우와 기술이 있겠으나 저희는 그런 기술적 차별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회사를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시기에도 소위 초기 투자 비용이 F&B 비즈니스보다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각종 연구 개발 R&D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전국의 AS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버 이런 구축 비용들이 초기에 어떤 뭐 저보다 전에 오신 뭐 떡볶이 프랜차이즈나 어떤 그런 F&B 프랜차이즈보다는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차별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나머지는 그 업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정열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F&B와 저희와 차별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조금 기술에 특화가 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기술에 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술이 아무래도 F&B의 어떤 기술보다는 아직은 그 덜 범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이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비즈니스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18년도의 계획들이 이제 세우셔서 가고 계실 건데요. 어떠신가요? 현재 18년도에 저도 뭐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예, 저도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든가 창업 박람회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사실 이제 저희 부산에서도 행사를 하고 네. 올라왔는데요. 아, 백스코에서 이런 컨벤션 자체가 규모가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다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논란들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역시 이런 어려움들을 결국에 가서는 저는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생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상생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질이라는 어떤 본사와 갑질을 당하고 있는 가맹점 사이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본사가 뭔가 해주는 게 상생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술 베이스의 회사이기 때문에 여타 프랜차이즈와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취하는 거는 로얄티입니다. 로얄티고 그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매출 얼마나 쓸까 얼마 내세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는 한 게임 한 게임이 다 저희 서버에서 어디에 홍대에 있는 저희 스트라이크점 매장에서 오늘 4번 방에 몇 번 돌아갔구나 몇 명이 들어왔구나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로얄티를 부과를 합니다. 정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섯 바퀴 여섯 회전이 됐다. 그럼 여섯 회전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로얄티 수치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수익 구조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는 뭐 아까도 뭐 착한 프랜차이즈 말씀하셨는데 상생이란 키워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사는 본사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 가맹점은 가맹점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서로 충실하게 하고 서로의 역할과 롤에 있어서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은 합심을 하는 게 저는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한다거나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상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착한 프랜차이즈인데 저희는 착하지 않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프랜차이즈 본사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가맹점주분들한테도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의 어떤 노하우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서 본인이 영업을 하시는 거지 저희가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선 도와드리는 거지 책임져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맹점주분들 만나면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저희 전수협이라고 전국 스트라이크존 연합회 회원분들 그 협회가 있으셔서 계속 미팅을 합니다. 항상 가맹점 점주분들한테는 멋진 자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 소매업에는 멋진 자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가맹점주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면 탈을 쓰고 뛰어다니시고 찌라시를 돌리시고 홍보 활동을 하시고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알바생들 숫자를 좀 줄이시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지 않으면 본사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과 혜택을 드리더라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반면에 본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옛날 10여 년 전 일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예전에 프랜차이즈를 했던 각종 갑질, 뭐 때 되면 인테리어 바꿔라, 뭐 찌라시에 뭐 사문시 붙여가지고 뭐 네프킨에 이런 거 저희는 전혀 없고요. 기본적으로 용품에 이제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트하고 공 정도만 저희가 지정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는 그 단가표나 AS 단가표도 다 저희들 이제 점주분들이 보시는 걸 SLM이라고 해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다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21세기에 맞는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저 간에 본사와 가맹점 간에 상생 결국에서는 서로 본사가 잘 돼야 가맹점이 잘 되고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가 잘 되는 거지 가맹점이 안 되면 본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어떻게 금액을 수취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 저희가 공식 질문을 할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잠시 후에 그걸 다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19년도 계획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 스트라이크 존에 한해서는 세계 최고의 야구 게임을 만들 거고요. 네. 지금 한 12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조금 반응이 있고요. 근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한 30여 명 되는 인원들이 컨텐츠에 계속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AI라고 요새 뭐 알파고 때 많이 알려졌던 기능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모션들을 모션 캡처라고 해서 모캡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 뭘 붙이고 이제 그걸 따서 거기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R&D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야구 수비수들의 동작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사회자분님하고 저하고 야구를 하면 3루수 2루수면 저희 가운데로 공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저희들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뜁니다. 하지만 공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 세상에서는 기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차피 내가 못 잡아. 그러니까 안 뜁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색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뛰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고요. 이런 로봇 공학이라든가 어떤 AI 기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를 구별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거 개, 이거 고양이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그걸로 구별하기 시작했고요. 불과 얼마 전에 직립보행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밀었을 적에 안 넘어지는 로봇가 불과 얼마 전, 저희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기술입니다. 네. 당연한 능력이고, 하지만 AI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나 제품에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그 백단의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는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야구를 세계 최고의 그런 게임으로 만들 것이고요. 저희 회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해서, 월트 디즈니라는 디즈니랜드라는 어떤 21세기형 테마파크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는 21세기형 도시형 테마파크를 2019년도에 중점 사업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형 테마파크요.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기현님 네. 질문 하나만 하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지금 하셨던 말씀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모험을 하셨잖아요. 사실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자회사로 독립을 하셨고, 그리고 책임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꼭 스크린 야구를 선택하신 배경이나 이 스크린 야구에 대한 뭐 어릴 적 동기 이런 것들이 있으실지 해서 궁금한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린 야구는 다분히 그 냉철한 머리로서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혼자 하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다 함께 다 같이라는 사회적 관계성의 단어를 되게 무게 중심을 뒀고요. 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거는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는 지난 몇천 년, 짧게는 수세기 동안 검증된 게임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스포츠 중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기록 경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양궁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야구, 농구, 축구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그래도 많이 현장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야구를 선택을 했고, 야구를 거기 목표에 맞춰서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야구를 네. 좋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다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컨텐츠는 야구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국 시장에서 야구라는 존재가 산업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치가, 의미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야구는 잘하면 투수가 공 던지는 것 외에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도 수비서부터 도루, 그리고 뭐 부산에 있는 뭐 우리 매니저님과 제가, 서울에 있는 제가 시합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그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저희 프랜차이즈 업에서는 의미 있는 공간 혹은 액티비티 혹은 이런 사업들로 저를 잘 전개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네. 예, 끝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보통은 좋은 프랜차이즈 서약이라 해서 대표님이 앞으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상생의 개념을 재정의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이, 저는 그걸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질문은 생략하고요.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들이나 개인적으로라도요. 예. 예, 제가 이런 우선 공유 프랜차이즈 공유 FC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보편 타당성한 합리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 틀립니다. 특히 한국말은 형용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갛다, 어떤 사람은 빨가죽죽하다, 어떤 사람은 뭐 버건디색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고 바라는 게 서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법에 정한 것들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우리 가맹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린 거고, 또 가맹점 분들한테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그런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상생의 키워드가 달려있는 회사로 만들 생각이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저희 컨텐츠들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뉴딩 컨텐츠가 가야 될 길은 상당히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인의 오르막길처럼 뭐 이제부터 뭐 시작이야라는 네. 표현이 저는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저희 본사 그 가맹점들 합심해서 가면 결국에는 오르막길 끝에는 결국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는 한 곳으로 모이기 위해서 서로 협심하고 양보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서로 협심하는 게 그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그 막 통통 튀는 공 뭐라 그러죠? 얌체공이요. 예. 그 공처럼 남은 미래 인생을 뭔가 튈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제 인생을 네. 산막 산다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사막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인생을 한 번 산다는 생각이 네. 저는 굉장히 강해서 네. 일단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남한테 창피하지 않은 예. 대표, 남한테 창피하지 않은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살 건데요. 하지만 인생 한 번 사는데 제가 한 번은 뭔가 변곡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뭐 계획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회사, 저희 직원들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하게 해주고 저희를 믿고 가맹해 주셨던 가맹점분들 돈 잘 벌게 해드리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게 목표고요. 그 차후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변곡점이 한 번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브랜드 소개를 해주신 저희 스트라이크 존의 김효겸 대표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